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그러니까 어머니가 채무자 명의로 맡겨놓은 부동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원주인한테 돌려준 행위가 과연 사행위가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아니라는 판례에 기초해서 넘어간 사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사안 가지신 분들 많고, 실무에서 진짜 명의신탁이다, 원래 원상 회복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저도 이제 소송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안 받고 화해한 사안도 있고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원상 회복을 사행위가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분은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11일 날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70년생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좀 살피기 위해서 속행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로 노원구에 쭉 사는데 보증금이 500에 25만원, 550에 55만원. 월세가 계속 상승하죠. 물가도 상승하고 다른 모든 사회 제반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대료도 상승을 하죠. 앞으로도 이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 이력은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이제 의류 소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판매죠. 2018년에서 현재까지는 무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녀를 간호하는데 지금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이제 파탄이 왔는데요. 좀 남편분이 이제 좀 경제적 능력이 좀 약했나봐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제 동대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원금을 해결할 정도의 매출이 나지 않았으며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함. 그러던 중 장애 1급 척수성 근 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병간호를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고 결국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인회생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폐지가 됐죠. 개인회생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문제는 폐지율이 너무 높죠. 폐지가 너무 높죠. 다만 이제 과거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이제 완주율이 좀 높아진다고는 해도 아주 소액의 변제금을 내는 사안은 올해부터 컨버터블 전환시키기로 했죠. 회생위원들이 주도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완주 가능성이 없다, 완주 가능성이 없다. 마라톤에서도 완주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5km, 10km 하프를 뛰어보면 알죠. 그때 어떤 뛰는 걸 보면은 이 친구는 30km, 40km를 완주할 수 있는지, 중간에 가서 포기할지 퍼질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마라톤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겠죠. 회생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개인회생을 잘 아는 분들이 누굴까요? 판사일까요? 회생위원일까요? 제가 보기엔 회생위원일 수도 있어요. 직접 채무자를 대면해서 조사를 하죠. 서류 같은 거 일일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어 여러 가지를 직접 대면을 하면서 문답식으로 하다 보면 모순점도 튀어나오고 가장 잘 채무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인 파산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전환회생 신청을 많이 이제 법원에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자세한 건 이제 유튜브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족은 이제 본인이 있고요. 부모님 계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은 좀 이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강원도 쪽에 시골에 내려가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가 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남편은
전직 운전기사고요. 남편도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그 다음에 딸은 29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소 직원으로 그나마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26살이 있는데 척추성 근위축증, 이게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는 8,800만 원입니다. 대부업체가 많고요. 주로 대부업체죠. 은행 좀 있고요. 총 그래서 8,800이고요. 이 관리단 되는 건 이제 상가, 동대문 밀리오레 그쪽 관리단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550 있고요. 보험 해약한 금은 330 있습니다. 이건 면제재산이고, 이거는 이제 소액이라서 150 빼고 180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너무 소액이라서 넘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머니가 강원도 양구 쪽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 필지를.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토지는 어머니가 서울에 주택이 있었어요. 그 주택을 다 매각을 하고 강원도로 이제 뭐 낙향인지 아니면 그 귀향인지 모르지만 귀농인지 모르지만 내려가셔서 식당 같은 걸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시가니까, 공시지가니까 시가는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평구 쪽에 어머니가 부동산 취득 및 모친 이전 기억, 그러니까 채무자 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볼까요? 채무자는 2006년 6월 1일 5,750만 원에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은평구 쪽에. 근데 이제 모친이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죠. 이렇다면 이제 명의신탁이죠. 채무자는 2012년경 모친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러니까 원상회복한 거죠.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시작하고 5년 후 경제적 파탄으로 파산 신청이 이르렀죠. 그러니까 증여하고서 이때 증여 시점에서는 사실 경제적 파탄은 안 왔죠. 왜냐면 옷가게는 아직 시작할 쯤이니까 옷가게를 하고서 이제 한 5년 정도 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좀 심한 병이 걸리니까 그만둔 거거든요. 모친이 2014년도에 강원도 쪽에 식당을 개업하고 이주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제 은평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돈을 이제 강원도에 있는 대지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전락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5,750만원의 원천자금이 채무자의 진술대로 모친의 자금이었는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죠. 어머니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머니가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요. 2010년 이후 통장 거래 내용만 제출하여 파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14년 전, 15년 전 것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게 2020년 1월에 서울희생법원에서 14종 채무자와 관련된 14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고요. 관제인이 조사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14년 전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2일 채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605만원은 배우자의 생명보험, 암진단보험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가 암투병 중이고 아들도 근육질환으로 투병 중이므로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이건 뭐 채무자의 재산도 아니죠. 채무자의 돈 기업은행 계좌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실질은 배우자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2006년 요 5,750이 채무자의 자금이었는지를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려고 속행 신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제 이런 진술이 있었죠. 모친이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의 자금을 출처를 조사해 봤어요. 모친의 통장, 농협은행입니다. 이 거래 내역에 의할 때 부동산을 구입할 시기에 모친의 통장에 총 5,600만원이 입금되고 이 출금된 흔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자금은 부동산 구입 등에 거의 상응하는 액수죠. 위 자금으로 모친이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죠. 거의 이건 뭐 경험치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더라도 법정에서 만약에 관제인이 배심원들한테 이런 증거를 제출했을 때 뭐 어머니 거라고 어머니 거라고 거의 봐도 일반인들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이 좀 많았었잖아요. 물론 1994년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95년인가요? 96년도에 이제 실시하면서 뭐 무효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 규정도 두었지만 예외도 또 넣고 이후에 어떤 판례에 의해서 이제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조금 무력화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모친이 위주택을 채무자가 수년간 보유하던 중 사업 직후에 모친에게 명의 이전시키는 행위는 사업 직후가 아니라 사업 직전입니다. 제가 오타가 난 거예요.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시기는 이것도 오타입니다. 파산 시기가 아니라 파탄 시기는 2015년 8월경으로 모친에게 부동산은 원상회복 이전 등기한 시기는 3년 전입니다. 경제적 위기 훨씬 전이므로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부인권을 관제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봐두십시오. 이건 누구든지 항변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례를. 그래서 이제 면책 허가가 되고 면책으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설사 이때 약간 경제적 유의가 있다선 치더라도 이걸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는 사행위가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에 이 비슷한 케이스를 올려놨으니까요, 명의신탁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유튜브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